5일간의 긴 설 연휴가 끝나고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절 전후로 나타나는 이른바 명절 증후군 때문인데요. 네,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명절 증후군의 증상과 극복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잘 지내셨죠? 네, 명절이 끝나면 어김없이 이렇게 명절 증후군이 찾아오는데 주변에 보면 저도 그렇고요.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상에 다시 적응하기까지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처럼 명절 증후군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원인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힘든 일을 덜 하게 되는데요. 네. 명절 때는 일상의 생활 리듬도 좀 깨어지게 되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이나 주부는 가사노동 또 과식 수면 시간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상시보다 몸이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생활 리듬이 깨지거나 또는 수면 부족, 가사 노동 등이 명절 증후군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부들의 경우 여러 가지 가사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 손목이나 무릎 등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이 명절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 불량이나 두통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 명절 증후군 증상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해마다 이제 명절을 겪어봤으니까 그거에 예. 대한 기억을 하고 있어서요. 몸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신체적으로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명절이 오는 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걸 느끼게 되기 때문에 명절 전부터 소화불량이나 두통, 가슴 조이는 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고요. 네. 또 명절 이후가 되면 신체적으로 안 쓰던 근육을 과하게 상하용하게 되면은 근육이 뭉치면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온몸이 아픈 근육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또 네. 평상시 관절이 좋지 않으셨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관절통 같은 것도 동반될 수 있겠죠. 네. 또 이제 오랫동안 안 보이다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감정적으로 불편한 문제가 생겼다면 이전에 얘기한 그 감정적인 부분에 의해서 생기는 소화불량이나 두통, 복통 이런 신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정에서 오는 것들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명절이 끝나면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그대로 이렇게 놔두면 혹시 마음속에 병을 키우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명절 증후군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몸의 체력이 원래 좀 약하신 분들, 이때 예. 명절 때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은 체력 저하가 심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긴장이 풀릴 때 대상포진이나 감기, 독감, 호흡기 감염 이런 거 걸리실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힘이 없어지면 우울한 증상이 그냥 생겨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 더 심해지는 불안이나 우울증 이런 위험이 증가할 수 있겠죠. 네. 예. 또 명절 연휴에 외로운 독거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명절 후에 자녀들이 다녀간 빈자리를 보면 이 어르신들의 허전함, 이 허탈감이 더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쓸쓸한 마음을 달래드리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면 젊은이들처럼 바쁘게 일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스스로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하기 쉬워지고요. 또 이제 자식들이 돌아가고 나면은 외로운 생각이 좀 더 진해지면서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식들이 아무래도 몸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명절 직후에는 전화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금 달래드리는 게 좋겠는데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무래도 어머님들은 명절 음식하신 거니까 그때 예. 정말 맛있었다는 그런 감사 인사하는 것이나 건강을 조금 챙겨드리는 염려의 말씀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꼭 병원을 가야 한다거나 이렇게 예. 생각했는데 전화 한 통화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가 있겠군요. 네, 예. 이제 아무래도 감정적인 문제가 크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럼 끝으로 명절 증후군의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나아가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 네,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 든다는 것 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명절 일을 한꺼번에 하고 쉬기보다는 시간을 딱딱 정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 오기 전에 미리 명절 직후에 스스로를 위안할 방법을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회라든가 운동 등 이런 취미 활동을 명절 이후에 약간의 휴식 이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일정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예. 명절이 지나면 이제 자기를 위안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명절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쉬울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명절은 주부들이 더 힘든 시기라서 남편들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든가 몸을 좀 주물러주는 등의 이제 마사지 이런 걸 좀 해주는 것만으로도 명절 증후군을 조금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고생한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선물 또 하나의 네. 방책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함께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설 연휴가 참 길었던 만큼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각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전화를 통해서 예. 맛있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좀 부모님이나 할머님께 이렇게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